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의 둘째 주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인지 뭐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그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드리려고요. 이제 뭐죠? 현장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생방송 라이브? 예.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좀 많이 배워둘 걸. 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한번 제가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뭐 좀 안 좋으면 화질이나 뭐 음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면 그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난주 저거 뭐죠? 복귀를 좀 하고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복귀 잠깐만 하고 가는데, 자, 제가 이제 조교를 놓친 게 있어서 좀 다시 이제 조교를 놓쳤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잘 못 본 거에 있어서 건빛 동영상을 한번 조교 동영상을 다시 이제 재차 봤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심심해서 이제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맨 위에 글 하나 딱 읽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게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토요일 첫 경주 키르케가 들어왔죠. 키르케가 인기 1위가 키르케였었죠. 키르케였었고 뭐가 들어왔죠? 예, 수완스타 인기 3위권의 수완스타, 세븐 크라운이요? 세븐 크라운이 뭐였죠? 아무튼 제가 세븐 크라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던 거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기 1위마가 참 자기 못 믿겠다 이런 얘기인데, 못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날 제가 6번 민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민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는 자꾸 고배당만 추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세인 기수가 이걸 타고 이제 지금 아마 원래 이제 고질적으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걸 타고 나서 이제 허리가 재발이 돼서 이제 입원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민트를 축으로 갔으면 7번, 4번. 제가 그날 7머리에 6, 4 이렇게 했던가요? 4, 6 했던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방으로 했는데 건빛 게시판에 뭐냐면 민트가 되는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그럼?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날 이제 아쉬웠던 게,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선제일격입니다. 일요일 지난주 선제일격이죠. 조금만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어차피 그날 13조 이광사석은 말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탈워커가 있었고, 이경주 같은 경우는 뭘 찾아야 돼요? 선행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광사석이 선행을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두보를 못 봤던 게 페인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쉬움이었었고요. 세 번째 아쉬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마지막 경주인가요? 일요일 10경주요. 일요일 10경주 같은 경우입니다. 10경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럭키라이트 말 아니다. 그 다음에 럭키라이트가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이유를 댄 게 1200m를 두 번을 뛰었는데 두 번 다 하나는 불량조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그 전에 송재철 기수가 김철호 기수의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 1200m에서 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또 히메다님이 본인은 그러면 젠터너리가 선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민트도 그렇고 젠터너리도 그렇고 제가 조교를 보면서 확신을 못 가졌어요. 저게 젠터너리가 말이 좋아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못 했는데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주중 내내 제가 혼자 반성을 한 게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꾸 그 인기만 위주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복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꾸 조교 보는 입장에서 말이 좋아진 걸 찾으니까 좋아지고 이마필이 좋아졌으면 어떤 능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을 보고 잘못 판단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선입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기마고 이게 여태까지 뛴 걸로 보면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인기 1위, 2위가 있어요. 근데 잘 복병을 예를 들어서 인기 6위권, 7위, 6위에서 7위권 이런 복병을 잡아놓고도 자,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배당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말이 나쁘다거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이 나쁘거나, 이렇게 뭐 변화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냥 지난번 뛴 것만 갖고 이제 믿었다라는 거죠.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글쎄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잘 맞겠죠. 자, 아무튼 그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반성을 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공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거의 이번 주 출전마가 218뛰요? 지난주가 219도 이번 주가 한 마리인가 좀 덜 나오는 것 같던데 아무튼 거의 빼놓지 않고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그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다시 끝내고 페이스북을 만약에 한다면 이 UCC를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9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편성이 깨졌어요. 두 개가 깨져가지고 이게 아마 이제 다음 달에 8월 달에 3주 경마죠. 또 8월 달에 3주 경마고 9월도 추석이 껴서 또 3주 경마입니다. 이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보전 경마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한 개 못했죠. 지난주에 한 개 못했고 이번 주에 2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뭐 앞으로 더 빠질는지 저거는 모르겠지만 이 3개를 아마 이 8월달 9월달에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요일 첫 경주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후 3시 15분입니다. 오후 3시 15분. 네. 그러니까 1, 2, 3경주가 제주입니다. 1, 2, 3경주가 제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첫 경주가 3시 15분에 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주가 좀 이번 주는 한국 경마 바람이니까 이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좀 봐야 되겠죠. 좀 메리트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준비한 경주들이. 자,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m입니다. 이 경주는 자, 1번 검난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1번이라 얘가 이제 선행을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을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이마필은 고개가 높고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안 하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게이트 위치가 2번이었었죠. 2번에서 최적의 전개를 1000m에서 끌어냈고 워치머니가 입상을 하는데 간신히 입상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고개만 높으면 되는데 이 뒷다리도 막 부자연스러워요. 뻣뻣해. 온몸 전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제가 이 1200m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미라클 가든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가서 K 마운틴에게 따였죠. 예, K 마운틴에게 따였습니다. 얘는 발을 휘둘러 쓰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선행을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안 싸운다 치더라도 얘네 두 마필의 단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스피드 코어도 뭐 지금 뒤 안 들어가서 조교 못했죠. 지난번에 늘푸른 전보에게 졌고 마지막에 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늘푸른 전보가 지난주에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요. 에버로도 호크잉 혈통이고.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첫 경주니까 가볍게 한번 이 7번 과천 정상을 한번 축으로 좀 노려볼까 싶습니다. 자, 이 과천 정상은 지금 제가 복귀 많이 했다고 했죠. 제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안 봐도 다 알아요. 김혜선 기수가 첫 번째 데뷔전 때 나오면서 출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밀고 나오나요? 예, 그리고 밀고 나와서 선입권에 가서 붙어요. 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수가 조금 그 서둘러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데뷔전 어린 마필을 그렇게 타면서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상대 약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자, 앞에 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3코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외곽 사행을 해요. 외곽 사행, 이거는 조금 외곽 사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외곽 사행이라는 건 휙 나가는 게 외곽 사행이고 부풀어 나가요. 그러니까 왜 부풀어 나가느냐?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나갔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나가는데 앞에 말들이 모래가 앞에 말들에서 모래가 튀니까 얘가 그게 싫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참 기수들이 거기서 대부분 보면은 지난주에 뭐가 그랬죠? 쏜살가치 같은 경우요. 모래 맞기 싫어하니까 막 고개 쳐들지 않습니까? 고개가 그런 이 목으로 오래는 얘기인데 결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3코너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말을 똑바로 보내는 게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쉬운 건 아닌데 좀 제어를 해가지고 나가더라도 제어를 해가지고 힘을 안배를 해줘야죠. 근데 나가는데 같이 몰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나가고 사람도 같이 좀 몰아내면은 말이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길게 하느냐,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누가? 김철호 기수가요? 김철호 기수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선행을 갈 것이냐. 너무 빨라. 앞에 안쪽에 이 말들이 너무 뭐 빠르진 않지만 걔네들을 넘어서기에는 얘가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해요. 그냥 결국에는 얘가 탈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 뒤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정말 속된 말로 이빨 잡아야 돼요. 최대한 잡아가지고 앞에 말들 싸우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탔어야 되는데 지난 두 번은 잘못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가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자꾸 바깥으로 지금 그 조교 때 혼자 뛰어도 나가려고 해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펜스에다 대놓고 했는데 얘가 주행 자세에서 좋아. 그냥 힘은 안 찼어요. 힘은 아직 안 찼는데 주행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연해요. 그걸로 극복을 해주길 바라는데 조건이 뭐예요? 아까 선행 뒤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음악권은 죽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재밌죠? 이경주 재밌습니다. 돌체비타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태까지 제가 이 돌체비타가 지금 2015년 1월 24일 날부터 제가 그러니까 그 전 거는 너무 많아요. 제 기록 그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잘라요.
그럼 계속 이 마필이 뛸 때마다 계속 쌓이면은 지금 얘가 뭐 한 20개 돼요. 그동안 1월 20일 날부터 뛴 게 20개가 되는데 그동안 다 단평을 보니까 첫 번째 단평이 뭐냐면 문세영 기수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고도 졌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번 편성을 보면 너무 약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그냥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트한테는 필요 없는 마필입니다. 브라보데이 지금 뒤가 꼬여 있어. 마비가 됐는지 이렇게 자꾸 뒷다리를 여러분들 그 승마에 보면 마장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뒷다리를 바꿔주는데 이게 불편하면 그래요. 불편하다. 자, 헬켓입니다. 이제 요게 문제예요. 얘를 이경주에서 축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뭐 3번 게이트라고 선행 못 나서라는 법은 없죠. 57kg의 부담 중량입니다.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혁이 탈 때 체구가 작기 때문에 주폭이 한계예요. 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뒤에 뭐가 와서 격차를 좁혀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뛰고 있는데 쫙 뒤에서 오는 마필이 그럼 얘는 더 얘 뒤에 말하고 이 말하고 격차가 더 라스트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얘가 와서 오히려 격차를 좁혀요. 그게 뭐예요? 주폭의 한계입니다. 근데 같은 1300m에다가 맞죠? 같은 1300m에다가 57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얘가 유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이 지금 지난번보다 조금 안 좋아요. 뒤가 조금 흔들려요. 뛸 때.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자, 검진입니다. 여태까지 뛴 걸 한번 보세요. 들어올 때마다 입상할 때마다 얘는 진짜 속된 말로 껍데기 벗겨서 온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 뭐 53kg 부담 저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해피 컴퍼니언 그 다음에 뭐 황금 사냥 마일드 캡틴 꿈의 클럽 무적의 질주에 이런 마필들이랑 뛰었어요. 지금 7번 뛰면서 얘는 자세가 낮아서 그래요. 앞다리가 좀 짧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경주에서 가장 안전적인 전력은 눌주밖에 없어요. 채공이 있다라 그랬죠. 뭐 이번에는 근데 얘한테 그 흐름 페이스가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얘를 축으로 가는데 뭐 스페셜 로드 힐이야 발 꺾는 마필이고 뭐 이건 뭐 지난번에 제로가 타봤기 때문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오늘 복병화 누구냐면 와일드 키티입니다. 와일드 키티.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51kg 달았죠. 51kg 달고 중간에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속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못 들어오면 속는 거죠. 근데 이혁 기수는 스타트부터 나오면서 붙들었어요. 딱 붙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나 두 번만 몰면 그냥 돌아서서 점심 드십시오. 저녁이에요? 점심 커피 한잔 하시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마필은 어떤 뭐 말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 흐름이 헬켓만 딱 무너져 주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그러니까 스페셜 로드 힐도 월등한 취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룰주가 그래요? 아니에요. 검진도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해요. 조건은 요겁니다. 스타트부터 붙들고 와야 라스트에서 같이 취입이 시작될 거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불안한 마필 헬켓은 선행가니까 여러분들 다른 막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헬켓이 그런 상태라면 축을 바꿔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 경주였었고요. 자, 세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교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경주 참 딱 걸렸다 싶었는데 이미 이제 뭐 인쇄는 끝났고 제가 그 인쇄 끝났습니다. 인쇄 목요일 그 토요일자 저희 책 지금 나와 있죠. 지금 금요일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인데 이 토요일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인쇄가 끝났어요. 제 예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좋은 코코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다. 네가 기본이 12마리 중에서 네가 기본이 제일 세다. 근데 얘가 지금 출전 주기가 좀 길죠. 9주 만에 나와요.
9주 만에 나오는데 얘가 뛴 상대를 보세요. 근데 최근에 지금 지난번에 너무 아파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뛴 거를 보면은 결정타는 조금 부족했죠. 1승을 하고 3번 3착, 2착, 3번 3착 이렇게 왔어요. 잘 뛰는 말이에요. 잘 뛰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거리에선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오늘 1000m예요. 거기다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말이 살살 끌길래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잘못 본 거 봤지만 이경주에서는 글쎄요, 제 요거만 이제 현장에서 컨디션이 맞으면 공략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래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앞에 가는 마필이 2번 강타입니다. 제가 요 마필, 이 마필은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큰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은 머리가 커요. 대도 이 대도 중심 얘기했죠. 그 얘기는 더 길게 안 드리고요.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선행을 나서면 힘으로 버텨요.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그 누구죠? 메가 임팩트라든가 이거 최고 하늘로 뛰는 마필이죠. 다 없습니다. 지금 말이 뭐 여기 하와이 보스요? 발 무척 꺾는 마필이야. 저는 이런 마필은 앞으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때문에 죽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경주력의 저하 요인이 아주 큰 마필들 안 보기로 했는데 조건이 좀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9번이 제일 센데 2번이 선행을 간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얘가 선행을 못 가고 7이 선행을 가. 그러면 이렇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략이 되면 하나 딱 걸리는 게 누구냐면 3번이야. 이게 지금 예상에 전부 다 없는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복귀를 잘못했든 사람들이 복귀를 다른 분들이 복귀를 잘못했든 간에 아무튼 전 요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스타트 하는데 모래를 딱 맞으니까 바로 뒤로 가요. 쫙 뒤로 가요. 그 3코너 요까지 중간까지 그냥 모래를 맞춰 갖고 오고 4코너에서 바깥으로 빼고 나서부터 이 외곽으로 나와서부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요. 근데 얘가 그래서 제가 복귀라고 다음날 가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늘도 지금 말을 봤는데 말이 작지만 아주 다부지고 유연해요. 즉 이경주에서 모래를 어떻게 피해 갈 거냐, 이게 관건인데 운이 나쁘게도 3번 게이트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월등한 스타트 능력을 가졌다면 3번 게이트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주행심사의 스타트 이탈 능력은 3번 게이트가 얘한테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저는 뭐 라스트에서 조금 날라올 거라고 봐요. 그 모래를 좀 맞아도. 근데 얼만큼 뒤로 쳐지느냐가 관건이죠. 그 갭을 라스트에서 얼만큼 좁힐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올라오기는 올 겁니다. 조금 제가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에서 한두 번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스타트 이탈되고 좀 경주 경험 쌓이고 그러면은 단거리에서 선행 가면 이런 것들은 뭐 다음번에는 인기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뭐 퍼펙트 클론이요? 이거 말 그렇고요. 와르고 항공 거 다 단점 말씀드렸죠. 자, 한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그래요. 뭐 아까 지금 더존 코도 그렇고, 자, 이 시사팍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근데 이게 무슨 제재를 받았는데, 나와서 제재를 받았는데 그때 좀 상대가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좀 뭐죠? 등치가 한 큰 마필인데 480kg 마필인데 좀 가슴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사인 볼트를 상상하시면 돼요. 크지 않습니까? 단거리 이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스피드, 순발력, 추임력 이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내내 꾸준히 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1000m예요. 지난번 컨디션만 맞췄으면 제가 아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말이 제가를 꽉 안 물어요. 지난번엔 제가를 꽉 물었거든요. 제가를 꽉 안 물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근데 왜 이경주에서는 그러느냐? 자, 여의킹이 제일 세요. 말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근데 이런 마필들은 조성근 기수가 좀 서둘러 타죠. 이게 선행 가려고 그러면 또 죽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딘 홀랜드 기수가 따라갔기 때문에 2착으로 왔지만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죽는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시사팡마가 재밌는 거죠. 왜 얘가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발발이 주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스톡나이커 같은 경우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똑같은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의킹도 마찬가지고 스톱나이커도 마찬가지. 단거리인데 1000m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죠. 안쪽에 있는 러너킨도 마찬가지고 체구가 작은 마필이고 고개가 높은 마필. 용왕시대 말 컨디션 아니 스피드엘라 승군전이고 지난번에 지었자 유비쿼터스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이고 결국에는 스톱나이커 여기 있네요. 시사평가 그러니까 스톱나이커는 여기서 선행 못 가죠. 지난번에 또 공부한 얘기 해줄까요? 스타트 딱 나오면서 충돌 딱 해요. 찌부되죠. 찌부가 돼요. 그러니까 5번이었었나요? 4번이었었나요? 4번인데 3번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4번을 막아버려요. 근데 뭐 선행 가도 여기서 선행 갈 수도 가지도 못하지만 뭐 간다 쳐도 이런 그 똑같아요. 그래도 여의킹은 지금 컨디션이나 조금 좋아졌지만 스톱나이커는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사팡마가 한 4번째 5번째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자, 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히메다님은 좀 싫어할 거예요. 자, 3세판이에요. 네, 국제명품입니다. 국제명품. 자, 이게 지금 3번째예요, 4번째예요. 아무튼 이제 공략을 계속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왜? 잘생겼어요. 말이 잘생겼기 때문에 남들이 알기 전에 좀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잘생긴 걸로 뛰어라 이렇게 뛰기를 좀 기대했던 건데 그동안은 좀 모래 적응도 안 했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종우 기수가 늑발을 하고 나스에 날라왔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앞에 갔다가 무너졌어요.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기본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필들이 기본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지난번에 9주 만에 나오나요? 9주 만에 나온가 하여튼간 공백기를 갖고 나와요. 왼쪽 뒷다리 파행 때문에. 아직도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자, 이번에는 임기현 기수가 조교를 제대로 해놨습니다. 제대로 해놨는데 딱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제가 예상을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예상가들의 예상을 보니까 김문갑 저희 뭐 1년 선배니까 머리를 잡아놨더라고요. 그 조교를 보고 잡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다른 어떤 예상가가 그 조교 끝나고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명품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거 바람 잔뜩 불 겁니다. 잔뜩 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가 말처럼 누구랑 짝이 누구냐죠. 짝이 누구냐. 진격의 왕이냐, 희망 로켓이냐, 시대 소망이냐. 뭐 이렇게 일단 세 마필로 좀 좁힐 수가 있죠. 올킬도 좀 걸리긴 하는데 뭐 현종이라 걸리긴 하는데 거기까지 갈 여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진격의 왕은 주행 거부한다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김옥성 기수가 말 잘못 탔어요. 이번에도 선행 가면 또 그런 상황이고 뭐 희망 로켓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이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희망 로켓이 나와서 어차피 진격의 왕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걸 돌아 나온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 소망입니다. 시대 소망. 드디어 이제 이 송재철 기수가 참 그게 제가 여러분들 조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뛰는 거, 펜스에다 대놓고 뛰는 거, 이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 훈련 승인자들이 펜스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송재철 기수는 이 외곽주로 가운데를 뛰어요. 그러니까 그 마필의 단점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펜스에다 대놓고 뛸 때는 그 단점이 안 보여. 뭐예요? 내측으로 기대려는 걸 갖다가 송재철 기수가 이 가운데서
왼쪽 채측을 대가지고 똑바로 뛰게 만들어요. 근데 이 훈련 승인자들은 조율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대놓고 오른쪽 채측을 두들겨 패요. 그냥 말이 자꾸 고개만 들려 나가질 않아요. 스피드가 없어요. 근데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 제대로 조교를 했습니다. 57kg 부담이 좀 무거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주에서는 시대소망의 단점 말씀드렸죠. 약간 몸이 좀 뻣뻣하고 유연성이 좀 리듬감이 좀 떨어지지만 이경주에서는 뭐 희망 로켓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때 늦발도 했다가 뭐 라스트에서 기댔다 외곽으로 사행했다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시대소망이다. 퀸즈 팰리스요. 이마필은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시장에 가는 이유 뭐하러 가냐? 그 예시장에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예시장에 가는 이유 이 화면으로는요. 뭐 지금 뭐 마사에서 라이브 방송 뭐 유튜브로 뭐 2, 3분 후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예시장에 가는 화면으로는 여러분들 발굽이 돌아가는 게 지세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퀸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빼드렸죠. 왜 빼드렸어요? 이 왼쪽 뒷다리 구절 부위가요 상당히 많이 부어 있어요. 왼쪽 뒷다리 구절이 막 진짜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교 때도 조인건 기수나 조교사가 막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 여파 때문에 말이 뒷다리가 안 들어가요. 자꾸 앞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조교를 강하게 여태까지보다 강하게 했다는 것은 나아졌다는 얘기겠죠.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조교를 강도를 높였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시장 가서 지난번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만큼 좋아졌으면 얼만큼 더 뛰겠구나. 그걸 체크를 하러 가는 거죠. 이게 화면으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퀸즈 팰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진격의 왕이라든가 희망 로켓인가 그러니까 조건은 희망 로켓, 능력은 진격의 왕, 시대 소망 이런 마필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주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국제 명품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배당마가 하나 있어요. 이 큐피드 보입니다. 큐피드 보이. 이거 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제는 그냥 한번 어쩌다가 그냥 좋아 보이겠지 그랬는데 오늘 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좋아진 거 맞아. 좋아졌어요. 근데 이 마필이 좀 앞에 가서 뛰는 마필이죠. 취입도 하고 앞에도 가고 그러는 마필인데 이게 거리가 1400m였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1300이라 조금 빠르죠. 얘한테는 조금 빠를 겁니다. 아무튼 좋아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어쩌면 요 큐피드 보이도 좀 끼놓고 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부자연스럽던 걸음이 전혀 없어요.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딱 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라운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뭐 대불면은 자세 높은 마필 아시죠? 커리클 지금 말 아니죠? 청춘열차 이거 부산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이쿠야스 기수가 그때 와서 막 탔죠.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 말이 저렇게 뛰는 마필이구나. 근데 이쿠에 가만히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날 이쿠가 너무 말을 잘 탔구나.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 세대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날 입상했던 그것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렸다가 다시 이 마필을 싹 돌려보니까 이쿠야스 기수가 잘 탄 것밖에 없어요. 큰 능력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거 머릿속에 너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운나라입니다. 안으로 기대죠. 지난번에 뭐랑 맞짱 까서 쳤죠. 딕시 플로이 센 마필입니까? 결코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주에서 라운나라가 선행 간다라는 건데 장거리 처음 뛰고 57kg의 부담 중량. 자, 마찬가지예요. 시대 소망이랑 똑같아요. 이찬호 기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줄에서 하던 조교를 갖다가 이찬호 기수는 바깥으로 나와요. 나와서 이제 왼쪽 채측을 대가지고 오른쪽 발을 쓰게 하면서 똑바로 뛰게 만들어요. 근데도 기대요. 그러니까 1700에 57kg 부담 중량
안 좋은 조건이 많아요. 단지 조건 하나 좋은 건 혼자 선행 간다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진명지존입니다. 뒤에서 날라오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얘도 지금 한 발로만 뛰어요. 왼발로만 뛰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키마입니다. 키마. 제가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번의 앞에 요 세 번의 경주를 요 키마가 뛴 세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의 경주. 요게 세 번의 경주가 다 직선이 긴 1400이나 1300일 겁니다. 1400, 1200이네요. 첫 번째가 1400, 1400, 12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수 심리라는 거가 경마가 어렵다라는 건 제가 뭐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알고 타느냐 모르고 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내리고 나서부터 다 다른 기수로 바뀌고 나서 그 기수들이 인터뷰 뭐 여기저기 예상지에 인터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다 그래. 그 말을 모르고 탔다 이거예요.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물론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키마가 지금 20전을 뛰었습니다. 20전을 뛰었는데 1700m를 딱 한 번 뛰어봤어요. 근데 그날 머리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00, 1400, 1200 뛸 때 뭐라 그랬어요? 기수 심리는 일단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몰고 나가요. 정말 깡바닥에 붙들고 있을 그런 용기 있는 배짱 있는 기수는 매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 기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한 번, 두 번만 몰면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왜 없어요? 얘는 뒷다리를 짧게 차기 때문에 초반부터 말의 힘을 최대한 제가 새총 땡기듯이 딱 잡고 있어요. 이 정말 최대한 당겼다 탁 놔야 멀리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뒷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거를 여파를 최소한 줄여줘야 돼요.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예. 최대한 줄여줘야 라스트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200, 1300, 1400 같은 경우는 말이 흐름이 있는데 다른 말들이 흐름이 있는데 기수가 그걸 붙들고 있겠어요? 못 붙들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긴 하겠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700 뛸 때 보면 어떻게 탔어요? 박병 기수가 딱 나오자마자 딱 붙들어요. 근데 운 좋게도 내집 게이트, 그러니까 선행 뒤에 가서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스에서 날라옵니다. 이게 뭐냐? 그날 경주 운이 그렇게 풀렸든지, 지가 의도를 했든지, 만약에 의도를 했다면은 1400 탔을 때도 그렇게 탔겠죠. 근데 의도 반, 운 반, 경주 흐름 반, 운이 반이 따라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에 이 키마가 스타트에 몇 번 모는지 보십시오. 몇 번 모는지 보면 몇 번 추진하는지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 답 딱 나와 있어요. 저 말이 라스트에서 추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 1200을 뛸 때 박병현 기수가 두세 번 몰고 나왔는데 그래도 라스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늦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절대 깡바닥에 있어도 돼요. 이런 흐름에서 뭐하러 몰고 나갑니까? 뭐하러 그 흐름에 맞춰갖고 나가냐고요.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건 마지막밖에 없어요. 마지막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은 하면 안 된다.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단 자, 동해창가입니다. 그동안 하정은 기수가 타다가 이제 원래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조교를 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부상 때문에 이상혁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참 그걸 이 하정훈 기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조교 때는 말이 안 뛰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조교사한테도 말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조교를 해보고 만약에 조교사가 이제 컨디션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고 계속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뒷다리를 쫙 벌리고 뛰어요. 뒷다리 벌리고 뛰는 마필이 스피드가 난리가 없죠. 뛰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뒷다리 벌리고 뛰는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짧게 차요. 자, 근데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요. 근데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어제 목요일날 여기다 대놓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그동안 이렇게 뛴 이유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으로 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그런 단점이 첫 번째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진짜 공부 많이 했죠. 얘가 지금 데뷔전이나 두 번째 경주나 이 뛸 때 그 세 번 입상했어요? 두 번 입상했죠? 두 번 입상했을 때 보면 맞죠? 데뷔전 때 입상하고 두 번째 이 두 번 다 한 번은 첫 번째 데뷔전 때는 선행 외곽으로 갔어요. 문세영 기수가 갔던가요? 뭐가 갔는데 외곽으로 가서 모래 한 방울 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는 선행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주는 선행을 다 못 나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단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1200m예요. 뒷다리가 벌어져도 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얘는 쉽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 경주에서 얘의 선행력을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얘가 일단 조건은 좋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으로 뛰기 때문에 선행만 나서준다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외곽에서 오기 때문에 상대들은 그렇고요. 자, 베스트 로드입니다. 얘가 이제 다른 이 동해창가나 이런 마필들을 죽이니까 이 송재철 기수인데요. 박병현 기수가 계속 탔어요. 근데 얘는 여태까지 선행을 다 나섰더라고요. 다 나서서 다 보니까 다 나섰는데 앞다리가 짧아요. 머리가 낮아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결정타가 없어요. 결국엔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 입상은 어려운데 얘가 이 동해창가를 죽일까봐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자, 어쭈구리는 승분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 스페셜 로드 힐이면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죠. 뭐 그 다음에가 아로고 플라잉이었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얘도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고 그다음에 비온 드림히트입니다. 꼭 여기 가면은 이찬호 기수가 때려요. 왜 때려요? 모래를 맞으면 자꾸 뒤로 가기 때문에 참 영리한 기수예요. 정말 문세영 기수가 칭찬할 만한 기수입니다. 그런 거를 다음번을 위해서 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앞에 말들이 모래, 그러니까 내측에 자리를 잡으니까 앞에 말이 모래를 맞을 거 아닙니까? 때려요. 그게 다음번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 모래 적응 빨리 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은 그거 안 해요. 물론 붙잡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다음번, 내가 오늘은 지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 때려놔야 돼. 그게 내가 여기서 매를 맞기 싫으면 뛰게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냥 가장 뭐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말이 조금 흔들려요. 그런 단점이 있고 조아라 같은 경우 420kg짜리인데 이거 저만 예상이 지금 오디 마번은 없어요. 제가 마번을 1번, 3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혹시 비 올까봐 이 베스트 로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 비 올까봐 혹시 또 지난주에 그 불량주로 여파가 이번 주까지도 미칠까봐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왜? 이 조아라는 마체가 너무 얇아요. 착지할 때 너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차 볼 때 보면은 그 격차를 좁히지를 못해요. 근데 이경준이 얘한테 너무 빨라요. 물론 얘가 선두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 후들후들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경준 여러분들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스타보니비는 메이세이 오페라 혈통인데 아마 임기현 기수 같으면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가장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경준은
도세, 도대체, 도세. 예. 전개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7경주는 좀 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9마리 출전에 있는 9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재밌죠? 재밌습니다. 일단 앞에 가는 마필이 빙고스타, 매니뮤직이 있어요. 누가 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빙고스타도 그러니까 쉽게 선행을 둘 다 가야 돼요. 얘는 지금 매니뮤직은 지금 절어요. 파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체구가 작은 마필이라 이 직선에서 습보만 하면 답보를 자주 해요. 힘에 붙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스트 활용 타임 한번 봐주실래요? 이 빙고스타 뭐 14초 6, 14초 7, 뭐 1300에서 14초 1, 1000m에서 13초 8. 그러니까 둘이 예를 들어서 얘가 선행 가려고 할 텐데 얘가 가만히 있겠냐고, 따라가겠냐고.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얘가 빠르면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그 두 번째 생각은 안 했네. 그냥 둘이 싸운다는 생각만 했지 두 번째 생각은 안 했어요. 참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길면 안 되는 마필, 적정 거리에 출전한 마필이 누구예요? 더블로키. 더블로키는 여러분들 아시죠? 유승환 기수가 좀 기승했으면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이 마필은 좀 알고 타야 돼요. 하여튼간 적정거리 요 마필은 1300까지예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컨디션이나 얘가 갖고 있는 몸놀림을 봤을 때는 좀 뻣뻣하기 때문에 1300까지 딱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1300도 조금 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썬업인데, 썬업은 뭐 어제 보니까 발전습도 하더라고요. 이 마필 늦발하죠. 예전에 늦발했던 마필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김옥성 기수가 다 고쳐놨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죠. 제일 센데 그런 단점이, 말은 제가 그랬죠. 말은 언젠간 다시 그 악벽이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발주대 딱 들어가면 말들이 기수를 읽어요. 그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기수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말들도 늦발합니다. 늦발해요. 그런 거를 기수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경주는 더블로키의 컨디션이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300까지는 딱 올려. 18번을 뛰었는데 머리를 3번 오고 2착을 6번이나 왔네요. 언제요? 잘 뛰는 말이네요.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400m. 이 경주도 사실 모르죠. 뭐 매니머니가 제일 세죠.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센스카이가 선행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심신지려 전승대에서 1400이요. 1400, 1700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직선이 긴 거리는 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뭐 지난번에 이기긴 했지만 선행 싸움이 안 일어났었고, 슈거 빅토리 안으로 기대고, 가문의 축제요. 참 이런 겁니다.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을 하면서 참 바보다.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정말입니다. 이런 말은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 죽을더라도 이런 말은 예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이 껍데기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480kg짜리인데 그 발 높이 쓰죠. 그 다음에 발이 한쪽이 돌아가 있을 겁니다. 리듬감이 없죠. 성질 더럽죠. 아주 칼칼한 마필이에요. 조교를 이번에 임경윤 기수가 왜 저렇게 약하나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제 데이터를 들춰보니까 조교를 약하게 해야 말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외곽 게이트에 신청하고 나오죠. 늦발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마필을 좀 제가 예상을 했냐면, 예전에 뛴 것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문세영 기수가 타고 뭐 1400에서 최범현 기수하고 같이, 최범현 기수죠. 서승훈, 문세영, 최범현 뭐 26초, 27초, 28초 이렇게 기록이 좋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한테 욕했다는 게 뭐냐면, 기록만 갖고 경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 상태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부터 완벽하게 회복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발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 또 발주 연습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경주도 이렇게 뭐 매니머니가 세대는 건데 매번 또 그만큼만 뛰지 않습니까? 앞말인데 뭐 센데 뛰어다녔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이점이 있고, 여기 여러분들 또 하나 복병마가 그냥 남산 축제입니다. 근데 제가 남산 축제를, 그러니까 가문의 축제를 빼고 남산 축제를 예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하고 기록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제 머릿속에서 남산 축제가 세니 가문의 축제가 세니, 비교를 하니까 남산 둘 다 축제네요. 비교를 하니까 가문의 축제가 세더라고요. 기록 면에서는. 근데 지금 남산 축제가 얘가 딱 1400룡이죠. 1700에서 서승훈 기수가 타고 한번 2착인가 왔을 겁니다. 근데 간신히 오더라고요. 간신히 왔습니다. 제가 다 섰어요. 얘도 몸이 뻣뻣해요. 얘도 딱 1400룡입니다. 1400룡인데 이경주가 조금 세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도 거기에 편승을 한 거죠. 나도 인기마 예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게 저 자신한테, 제가 새벽에 그렇게 조교 나가서 졸린 데 나가서 보고, 근데 남산축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아, 남산축제 네가 완벽해도 될까 말까 한데 좋아졌던 것 갖고는, 좋아진 것만 그거만큼은,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도 좀 어렵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니머니의 심신지의 전승세대 뭐 이런 마필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냥 뭐 조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략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9일 구경주밖에 없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2개 경주가 없기 때문에 3시 15분에 시작하고 앞에 제주 경마가 1, 3경주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또 일요일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는 일요일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